페이지 37페이지요.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죠. 그래서 페이지요 37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요,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는요, 이것은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점유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요,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명동에 있다, 이 말이죠. 이런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에 관한 등기는 누구로 되어 있냐? 갑으로 되어 있고요. 갑이 누구냐?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미국서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를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가요? 을이요. 점유해서 이 사람이 수익을 얻었어요. 수익을 5천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비용이요. 농사 짓기 위해서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서요, 기국하죠. 기국에서 내 토지 돌려달라. 알겠죠? 이 사람을 뭐란다? 회복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회복자,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요, 이 물건을 멸실하고요, 훼손시키죠. 훼손. 그래서 여기 이 토지다가요, 산업 폐기물을 갖다 쌓아놨다, 이 말이죠. 산업 폐기물을요. 그래서 멸실 훼손했을 때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 즉,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점유자가 남의 토지를요, 점유해서 농사를 지면서 수익을 올렸는데 이 수익을 자기가 먹는 것인가,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인가. 자기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남의 토지에다가 비용을 지출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멸실하고 훼손을 했잖아요. 이렇게 멸실, 훼손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먼저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과실수취권이요. 이 과실수취권이나 과실취득권이나 똑같단 말이죠. 과실수취, 과실취득이요. 이때 과실이라는 것은 천연과실이 있고요. 천연과실, 그 다음에 법정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이렇게 세 가지. 이것을 우리는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먼저 천연과실은요,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산출물을 얘기하죠. 산출물, 이렇게. 그래서 용법에 따라서 산출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천연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산출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뭐죠? 그래서 젖소에서는 뭐가 나오죠? 우유가 나오죠? 그것을 천연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젖소의 용법은 뭐죠? 우유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유구의 용법은 뭐죠? 고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구는 고기가 과실이 되는 거죠. 법정과실은요,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이 물건을 사용하는 대가로 물건을 받아야지 이 물건을 과실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집이죠. 집을요, 1개월 사용해가지고 월세를 내잖아요. 남의 집 돈을요, 1개월 써가지고 이자를 내잖아요. 이 월세나 이자를 뭐라 한다? 이것을요, 과실이다, 이렇게. 이것을 법정과실이다, 이렇게. 법정과실이다, 이렇게. 법정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단 말이죠. 그럼 끝났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임대차 기간이 끝났죠. 그럼 방 비워야죠. 그런데 3일을 더 자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3일을 더 자고 갔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남의 집에서 잤으면 그 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잠을 자고 왔으니까, 사용했으니까 자기가 받은 이익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것을 사용이익, 그것도 과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이라는 것은 천연과실이 있고 법정과실이 있고 사용이익이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 내용은요, 중요하잖아요. 이 내용은 다른 주택관리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 중요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법정과실은 월세하고 이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천연과실, 법정과실. 그러니까 법정과실 무엇이냐, 천연과실 무엇이냐, 이런 시험은 절대 나오잖아요. 아무튼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과 사용이익 세 가지가 들어간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과실을 뭐한다? 수취한다, 수취. 과실을 뭐한다? 수취한다, 이 말이죠. 수취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란다? 취득한다. 과실취득권, 과실수취권 똑같죠. 이 과실을 수취한 사람은 누구다? 선의점유자다, 이 말이에요. 선의점유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할 때 그 선의 점유자예요. 그러면 선의 점유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 이것을 선의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본권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여기서 본권이라는 것은 네 가지를 얘기해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네 가지만 얘기해요. 그래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라고 착각했다, 오신했다, 오신할 때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정당한 근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선의 무과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본권이 없으면도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라고 오신했다 이 말이죠. 지상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자라고 오신했다. 전세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자라고 오신했다. 임차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라고 착각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선의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요, 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없다? 선의 점유자죠.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죠. 알겠죠? 근데 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는 것은 이 수취한 과실을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반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은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의는 과실 수취자. 반대로 그럼 뭐죠? 반대가 악이죠. 악의 점유자는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다 안 한다?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죠. 만약에 수취한 과실이 있으면 반환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만약에 과실로, 정말 이 과실이라는 건 과실로 수취를 못할 때는요, 대가를 보상해야 돼. 자, 여러분요, 지금부터 봐. 이때의 여기요, 여러분요, 이때의 과실 수취할 때 과실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이것은요, 이렇게요, 우리가 열매할 때 있잖아요. 이 과실을 얘기해요. 열매할 때 과실을. 알겠죠? 이 과실할 때는 사과, 배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과실로 수치를 못한다. 이때의 과실은 잘못으로 이 말이에요. 잘못.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에요. 잘못으로 수치를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해야 돼. 알겠죠? 조금요. 우리는 그냥 한글로 쓰면요, 저 차이가 안 나가지고요. 자, 두 번째는요, 멸실훼손이에요. 멸실훼손에 관한 거. 멸실훼손. 이 멸실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이죠. 점유자예요.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이 말이죠. 책임 있는 사유.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러 이 말이죠. 목적으로 만다 멸실하고 훼손을 했죠. 멸실하고 훼손을 했을 때 이렇게 멸실훼손을 하죠. 그래서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하고 훼손을 하잖아요. 이 멸실훼손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것을 선의. 처음부터 이 사람이 선의 점유였고 자주 점유했다 이 말. 자주 점유. 그다음에 선의가 아니고 악이거나 플러스는 뭐죠? 플러스 반대가 뭐죠? 또는이죠. 또는 타주이거나. 알겠죠? 악이거나 타주이거나 이 말이죠. 이거 선이고 자주이다. 선자 현존이 이익을 반환하고요. 악이나 타주이면 손해 전부를 반환하는 거. 손해 전부 이렇게. 그래서 여기요, 선이이고 자주이다. 선자 현존을 얘기한다. 선자 현존, 선자 현존 이렇게. 그래서 악이, 선의의 반대 악이, 자주의 반대 타주죠. 악이나 타주면은 손해 전부를 반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이렇게 암기하면 돼. 우리가 보면 여기 책임 있는 이거 책임 없는 거죠. 만약에 책임 없는 사유로 했을 때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시라고 훼손했을 때 책임 있는 사유. 알겠죠? 이때 선자현존 법칙이다. 선자현존. 반드시 선이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이익이다. 선자현존 이렇게. 선자현존이다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죠. 자, 그럼 점유자 회복자죠? 자, 이번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보세요. 민법 201조 제1항은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바로 밑에 보면 선의 점유라고 하면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은 즉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때 오신하면은 오신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오신할 만한 근거 이렇게. 그걸 선이 뭐가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점유물의 멸실훼손이죠. 이 멸실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뭐다?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이고 두 번째는 선자현존이다. 여기 보면 점유자의 줄과 책임 있는 사유. 이 책임 있는 사유를 뭐라 한다? 귀책사유, 고의과실이라고 하죠. 멸실훼손하죠. 멸실훼손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요 멸실훼손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서 보면 세 번째 줄 가운데 봐봐요. 가운데 보면 선의의 점유자는 찾았어요.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분명히 선의고 자주여야 되는데요, 자주란 말이 없고 선의는 이렇게 됐죠.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만 돼 있죠. 그건 왜 그러냐? 그 밑에를 봐요. 그러나 악의의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소유의 의사가 없다 타주 점유죠. 타주 점유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 그러니까 악의도 손해 전부고 타주도 손해 전부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현존 이익은 누구만 된다? 선의하고 자주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한다? 선의고 자주일 때만 현존 이익이다.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지금부터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잠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 이제 비용이라는 것이 여러 번 나와요.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은 한꺼번에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어느 한 4월이나 5월쯤 되면은요 뭐냐면 한꺼번에 정리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은 한꺼번에 정리할 수는 없지만 먼저 이것을 203조라고 얘기해요. 203조요. 여기서 뭐냐? 이것을 비용상환 청구권이죠. 이때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때 비용은 뭐냐? 이것을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 그럼 우리가 강행규정하고 임의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임의규정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럼 비용에 대해서 되는 게 바로 뭐죠? 유치권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건축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주지 않을 때, 그 비용을 받을 때까지 그 건축물을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203조가 나왔죠? 203조. 이때 비용상환 청구권 203조.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이때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일단 적법한 법률 관계예요. 그럼 법률 관계라는 것은 계약이죠. 법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여러분요 여기 임차권이죠. 임차권하고요 전세권이 있고요. 계약이 있죠. 없다. 그럼 뭐다? 절도범이 이렇게 있잖아요. 절도범이요. 이 임차권은 법조문요 626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딱 나와 있어. 여기 전세권은요 309조 310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딱 법에 규정돼 있어. 그런데 절도범이 차량을 훔쳐가지고 그 차를요 어떻게 했나? 그래서 올려 페인트를 칠했다 이 말이죠. 너무 차가 지저분해가지고 그래서 도색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이 절도범도 비용을 지출했는데 받을 수 있는가? 이 절도범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몇 조다? 203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절도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률관계, 계약관계가 없이 비용을 지출했죠? 그럴 때 203조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203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임차권은 626조, 전세권은 309조, 310조. 그런데 여러분 626조 이것을 암기해야 돼. 임차인은 626조에서 비용을 청구한다. 그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203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이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절도범은 자기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을 지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은 악의 점유자죠. 그럼요 악의 점유자도 뭘 할 수 있다?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 청구랑 비용은 선이고 악의고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 점유자의 경우 비용을 주지 않는다 해서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요. 이런 사람들은 물건에 대해서 비용을 주지 않으면 뭘 행사할 수 있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슨 점유라고 한다? 한마디로 선의 점유겠죠?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비용을 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선의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악의 점유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또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을 먼저 보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비용은 뭐가 있냐? 필요비하고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필요비와 유익비 이렇게. 우리가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한 필요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유익비 이렇게. 유익비는요, 목적물을 계량하죠. 계량해서 가치가 현존해야 돼. 그래서 목적물을 계량한다. 예를 들어서 건물 외벽이 너무 낡아 보여서 리모델링을 했다 이 말이죠. 또는요, 옛날에 우리 보면 지붕을 바꾸죠. 지붕을 바꾼 걸 말한다. 지붕을 계량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붕을 새 걸로 다른 걸로 바꾸면은 집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것을 유익비다 이렇게 얘기하죠. 통상의 필요비라는 것은 뭐냐? 기계가 고장나죠. 그러면 마모가 될 수 있죠. 마모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고장나면 수리를 하잖아요. 수리.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뭐라 한다? 통상의 필요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장이나 교체를 할 때 통상의 필요비는요, 과실을 수치했느냐 못했느냐, 과실을 수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과실을 수치한다는 것은 방금 얘기했죠. 무슨 점이다? 선의 점유고, 선의 점유. 과실을 수치를 못하는 것은 뭐다? 악의 점유가 되는 거잖아요. 선의 점유, 악의 점유. 그러니까 과실을 수치하면은 통상의 필요비는 돌려달라고 상환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한 적이 없잖아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 그러니까 말했죠. 비용은 선이고 악이고 다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악의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요, 이것은 선, 악을 불문하고 다 청구할 수 있어. 다 청구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악의 점유자는 어떻게 된다?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 유익비를 다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 이게 이제 구별이죠. 자, 그 다음에요, 유익이라는 것은 이런 봐봐, 이익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물건을 계량했다는 것은 가치가 증가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증가한 것이 현존해야 되죠. 현존하면은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 그럼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회복자란 말이 중요해요. 회복자. 점유자 그러는데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 지출 비용이나 또는요 증가액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회복자의 선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회복자의 선택 이렇게. 그래서 유익비는요 계량이나 현존하죠. 그래서 여기서 회복자의 선택,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이 말이잖아요. 회복자의 선택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 회복자의 선택이니까 점유자의 선택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선택권 행사하면 둘 중에 하나니까 이 지출 비용하고 증가액을 누가요? 점유자가 이것을 증명을 해야 돼. 증명. 둘 중에 하나를 두 개를 증명을 해. 비용은 얼마 들었고 그래서 증가는 얼마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봐요. 우리가 중고 자동차를요 끌고요 중고 자동차에다 매물상에다 팔러 갔어. 그랬더니 1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왜 100만 원이냐 그랬더니 외관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색을 해. 도색 40만 원을 들어가지고 도색을 했더니요 도색해가지고 끌고 들어갔더니 얼마 준다고 한다? 200을 준다고 한단 말이죠. 알겠죠? 40만 원이 들어갔더니. 그러면 비용은 얼마 들었죠? 비용은 지출비용은 40만 원이죠. 증가는 얼마 있어? 100에서 200이냐? 100만 원이 증가했잖아요. 이 두 개를 점유자가 증명을 해야 돼. 알겠죠? 점유자가. 그래가지고 회복하는 사람, 소유자한테 너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나한테 돈 달라는 거죠. 10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둘 중 하나를 나한테 달라는 거죠. 그걸 뭐란다? 회복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점유자가 비용이 얼마 들었고 증가가 얼마 했는지를 증명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회복하는 소유자가 선택을 해서 준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유익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증가액 같은 것은 너무나 많을 수 있죠. 아주 낡은 건물을요 리모델링 했더니 2억 3억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점유자가요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유익비에 대해서는 뭐를 하냐면 점유자가 청구를 해. 그래서 상환기간을 허여해달라고. 상환기간을 좀 더 연기해달라.
돈 갚을 날짜를 연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법원에다가. 그럼 법원이 그것에 인정을 해줘. 인정해주면 그 기간 동안은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냐? 이 비용상환청구권이 여러분이 왜 악의점유자가 청구하는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지금 다 설명한 거예요. 100%.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비용은 필요비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비용이죠? 그런 비용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학원을 운영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도 강의실 청소는 해줘야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정리용도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럴 때 그러면 칠판을 닦아놓고 이런 것들이요.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을 통상적인 필요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또 특별한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리창문이 있는데 유리창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좀 창문 때문에 뭐란다 좀 춥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거기다가요 거기 뭐죠 암막 커튼 같은 거 해가지고 좀 더 따뜻하게 보온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이것을 특별한 필요비다. 암막 커튼이 있다고 해가지고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익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것은 특별한 필요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 쭉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밑에서 여러분요 밑에서 비용상환 청구권 밑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한번 봐봐. 일곱 번째 줄이요. 위에서 보는 게 낫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가운데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위에서 다섯 번째 봤나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이때 계약관계는 뭐죠? 임차권이나 그 다음에 전세권이나 이 말이죠. 계약관계든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거기까지 줄 것이고 그 줄에 맨 끝에요. 지출 비용의 상한에 대해서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 그래서 임대차는 626조, 전세권은요 309조, 310조에 의해서 알겠죠? 그 전세권 거기 310조, 바로 밑에 임대차 626조. 특히 임대차 626조가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다? 임차인은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다. 틀린 것으로. 임차인은 몇 조다? 626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203조가 아니고 626조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점유보호 청구를 한번 보세요. 그럼요, 여기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요, 물권을 청구해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물권은요, 먼저 점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본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본권에는 또 소유권하고요, 제한물권이 있고요. 제한물권에는 또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이렇게 있고,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잘 봐, 이제. 우리가요, 이 전체가 뭐지? 전체가 본권이잖아요. 이게 본권이고, 이렇게 점유권하고 두 개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유권도 뭐란다? 점유를 하고요. 지상권도 점유를 하고요. 지역권, 전세권도 점유를 하고요. 유치권도 점유를 하고요. 질권도 점유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뭐다? 지역권하고요.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점유권이 침해를 받잖아요. 침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물권이 침해를 받으니까 그 침해로부터 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점유보호 청구권을 뭐란다? 이것은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이 물권적 청구라는 것은 물권에 대한 침해로부터 실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물권자에게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권적 청구권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뭐라고 표현한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것을 우리는 본권이라고 돼 있죠. 본권. 점유권하고 본권이 비교되는데 본권이 침해를 받으면 본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물권적 청구. 왜요? 우리 지금 물권이니까 물권 청구죠. 채권이면 채권적 청구권이 나가죠. 이때의 본권 속에는 뭐가 들었죠? 소유권이죠.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이죠.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지역권이죠.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권적 청구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물권적 청구는 반환 청구가 있고요.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방해 예방 청구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반환 청구는 누가 반환 청구하느냐? 점유하는 자. 점유하는 자가 침탈을 당했을 때, 침탈하는 것은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훔쳐갔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침탈한 사람한테 돌려달라. 그걸 반환 청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훔쳐가든 말든 나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라고 하는 말은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점유하는 자가 뭐죠? 침탈이죠. 침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점유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점유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유권하고 본권하고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하나 보시냐면요. 먼저 세 가지가 있는데 점유보호청구는요. 여기서 점유의 해수라고 해요. 점유의 해수. 그러면 해수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걷어들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점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다 이렇게 반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반환 청구 이렇게 해수 반환 청구 이렇게. 그래서 반환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회수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면 이렇게 갑이 있잖아요. 갑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는데요. 갑의 자전거를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훔쳐와. 갑의 것을 을이요. 이것은 뭐란다? 이것을 침탈이라고 얘기해. 이때의 침탈은 절도하고 강도를 의미하는 거야. 절도. 다른 건 절도는 안 돼. 절도범하고 강도를 두 개를 묶어서 침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뭐는 안 된다? 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안 돼. 알겠죠? 횡령이라든가 이것은 안 돼. 또는요, 임의로 인도했다. 임의로 그러면 빨리 빼앗긴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안 돼, 절대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절도나 강도를 당해야 돼. 을한테요. 그러면 이 을을 뭐란다? 이 을을 침탈자라고 얘기해. 침탈자. 이 침탈자한테 누가 있죠? 상속인이 있겠죠? 상속인하고 침탈자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침탈자나 상속인한테는 뭐를 한다? 반환.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요. 여기서 반환 및 손해배상.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래서 반환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반환 및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몇 년 안에 해요? 1년 안에 청구, 1년. 이것을 출소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출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출소다. 그러면 여기가 출이잖아요. 소 그러면 이러면요, 소송을 제기한다. 그걸 출이라고 그래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 출소 그러면 교도소에 나오는 거 출소가 아니고 반드시 침탈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언제다? 1년 안에 1년. 침탈당한 사실 안 날이고 침탈당한 날.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안에 침탈당한 날. 그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해가지고 반환받아야 돼. 그걸 반환 청구라고 해요. 그런데요, 여기요,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넘기죠. 그럼 을이 병한테 넘기죠? 이것을 뭐 어떤 형태인지 간에 관계없이 이것을 특정 승계인이다. 이렇게. 특정 승계인. 이 특정 승계인이죠? 이 특정 승계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만약에 이 특정 승계인이 선이다? 그러면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반환을 청구를 못해. 악의일 때만 반환 청구. 항상 여기서 시험이 잘 나와. 선일 때는 청구 못해. 악의일 때만 반환을 청구해. 악의일 때만. 우리 혹시 여러분요 107조 108조에서 보면 선의의 제3자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넘기시면은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 사람은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여기 봐봐요. 똑같아. 이 선의한테는 반환을 청구 못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 전득자 정은 이 을이 이것을 침탈했다는 것은 정은 알고 있어. 모른다 선이 알고 있다 하기. 선이 악이라고 할지라도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요 이 정한테는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선의의 병한테 반환 청구를 못하죠? 그러면 여기요 정한테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정한테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해. 그래서 갑을병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걸 여러분요 이 반환 청구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반환은 반드시 침탈이 됐을 때 반환이잖아요. 그럼 침탈 빼고 여기 침탈 이외의 방법, 침탈 이외의 방법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요. 침탈 말고 절도나 강도 말고 다른 이유로 방해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자전거 위에 앉아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내 자전거를 훔쳐간 건 아니잖아요. 훔쳐간 거 아니니까 침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자전거 위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말한다.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를 말한다.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내려가라고 해야 되겠죠? 내 자전거에서 내려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걸 말한다. 방해 제거라고 얘기해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이렇게.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인데 우리가 1년 안에 출소기간이에요. 출소기간 이거 똑같아. 1년 안에 소송으로 그걸 정해야 되는데 1대 1년은 뭐라고 되어 있다? 법조문에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안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는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해 제거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방해 제거는 침탈 말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지금 뭐가 있다? 방해 중이다. 방해 중일 때 방해 제거한다. 즉 앉아있을 때 방해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요 방해가 종료가 됐다는, 종료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방해 제거는 못하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에서 이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은 손해배상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방해 제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왜? 우리가 방해를 제거한다 이 말은 지금 현재 누군가가 방해를 하고 있을 때 방해를 제거한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요 방해 중일 때인데 방해가 종료됐다고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은 손해배상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 여기는 을이죠. 여기는 경계인데요. 담벼락이 있단 말이죠. 그건 담벼락이 곧 쓰러질 것 같아. 균열이 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을이 어때요? 을이 너무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갑한테 얘기하죠. 나 불안하니까 여기 담벼락 쓰러지지 않게끔 보강 공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염려니까 아직은 뭐가 없어요? 침해가 없죠. 아직은 침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해요. 왜? 침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있을 때는 뭐한다? 예방을 좀 해달라 이 말이죠. 보강 공사를 해달라. 또는 예방 공사 하기 싫으면 만약에 이것이 쓰러졌을 때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그때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그런데 당신이 그때 오리발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예방 공사 하기 싫으면 그러면 혹시 이게 쓰러졌을 때 내가 입을 손해가 한 1,000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 1,000만 원 그것을 피담보채권에서 저당을 잡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의 담보를 해달라. 담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것은 봐봐요. 여기요.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이죠. 여기 미션 및 여기도 밑이죠. 그러니까 둘 다 손해배상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아직 침해가 있어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의 담보. 그러니까 예방을 하든지 손해배상 담보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는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밋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 담벼락이 언제 쓰러지죠? 언제 쓰러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1년 안에 해라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지금 반환 청구하고요, 방해 제거 청구에서는 1년이라고 하는 출소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방 청구에서는 뭐가 없다?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출소 기간이 아닌 거,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지금?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줄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다. 자, 그럼 2번은요, 점유해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점유물 반환 청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점유 보유는 방해 제거, 보존은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예방. 알겠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뭐란다? 올해는요, 점유 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세 가지는 일단요, 소유권하고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은 다 점유를 수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은 다 점유 보호 청구권 이것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다시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점유권에 관한 것이죠. 점유권.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이제 점유권이니까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이제 뭐를 할 것이냐? 우리가요, 소유권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요, 소유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